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친 명의의 상속,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 임차보증금을 은닉했다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환가를 했고 환가 금액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결정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2008년에서 2017년까지 남양주에서 배우자 소유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팔고서 그 배우자와 같이 한번 의류 도매를 하다가 이제 빚을 많이 져서 이걸 팔고서 이쪽으로 조카 명의로 옮겼죠. 천에 월 40. 실제 무상거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제 정읍시에다가도 그 주소를 둔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로 주택을,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었지만 임의경매 중입니다. 직업은 의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의류 도소매, 자영.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폐업한 이후에는 주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의류 제조 도모업을 하면서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였고, 4월 합격서나 2014년부터 세월호, 2015년 메르스, 2017년 사드 사태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거래처 결제와 운영비가 모자라 지속적으로 대출을 늘려 돌려막기 끝에 버티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렀다는 게 이제 파산 원인입니다. 가족관계를 보시면 채무자 본인이 있고요. 부친은 2015년 11월 8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3명입니다. 주로 이제 초, 중, 고 한 명씩 있습니다. 빚은 3억인데 요 현대라이프는 아마 이제 정읍에 있는 이 경매로 끝나면 상당히 이제 변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억 5천, 5, 6천 정도 되고요. 실제 부채는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는 집합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이거는 이제 전북 정읍에 있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채무자 명의로 구입을 했다가 경매 사업 자금으로 많이 쓰고 지금 이제 경매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담으로 여기에 이제 사행위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부모가 아마 임대차를 주장을 해서 선순위 임대차를 주장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은행에 대한 어떤 사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임차로 봐서 배당해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들 참 조금이라도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아마 명백한 뭔가 입증을 못해서 밀려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밀락동에 임야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428만원이지만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수해서 지분 공유권자가 수십 명인 실제 가치가 아직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토지로 보여서 이거는 대법원에 이제 매각 공고를 냈지만 구입할 어떤 의향이 있는 분들이 없어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이제 쭉 있지만 이것도 아마 대출이 좀 있는 거가 나중에 발견돼서 결국은 이렇게 환가에서는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있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이거는 환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부모 재산으로는 있죠. 이제 이 임대차 보증금, 경기도 용인 쪽에 아버님 명의로 돼 있던 4억 2천짜리 이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아버님이 2015년 11월 8일경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근데 오빠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뭡니까? 단순 승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2억 1천만 원은 채무자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관제인이 만약에 이 오빠를 상대로 2억 1천만 원 소송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승소가 가능하죠. 차라리 이때 법률 자문을 얻어서 상속을 포기했으면 별 문제가 없죠. 정확하게. 근데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님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집주인, 임대인과의 양해하에 임대차를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아들 명의로 바꾸고서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죠. 아예. 그리고 이제 보증을 받았죠. 오빠가 그리고 오빠가 이제 이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쭉 재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환가를 할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의정부 토지는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과는 이제 사는 사람이 없어 포기를 했습니다. 정읍소재 채무자 소유 아파트는 임의 경매 중이었는데 이제 관제인은 당연히 채무자 지위 승계 및 근저당권자를 제외하고 아니면 당해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배당되는 건 공탁금 출급 신청을 했습니다만 배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그 시부모가 뭐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해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임대차 관계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뭐 경제적 위기 전후에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과연 그 5천만 원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물론 현금으로 시아버지가 주고 살 수는 있지만 너무 이례적이죠.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이것도 한 7, 8개월 걸렸죠. 결국 졌습니다. 2016년 2월 1일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이 예금을 포기하였으나 이거는 뭐 장례비 등에 소요된 것으로 봐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거 밑에 거 부친 사망 후 부친이 보유 중인 임대차 보증금 4억 2천만 원을 오빠 명의로 변경한 혐의는 이건 채권자들에 대한 사행위 가능성이 있죠. 본인 상속 분할 협의도 포기했고 부인권 행사를 검토한던 중 이건 이제 오빠와 화해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4억 2천 중에 오빠가 아버지한테 그 보태준 금액을 한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넣고 보니까 한 1억 2억 가까이 되나요?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도 오빠도 아마 같은 업종의 종사예요. 의류 쪽에. 그러니까 그 동생 부부를 많이 도와줬어요. 자금을. 그걸 다 소명을 했습니다. 한 1억 이상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 내부적으로 보면 아버님 거는 이거 오빠가 갖는 게 맞죠. 동생은 권리 주장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사실상. 자기는 갖다 쓰기만 하고 오빠한테도 이제 뭐 1억 이상 저걸 주고 그 다음에 애초에 형성될 때 사실상 아버님 돈은 여기서 뭐 한 1억 정도 나머지 이제 3억 2천만 원은 거의 오빠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보태줘서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런저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500인가 그 정도로 이제 오빠가 파산재단에 내는 걸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관제인이 오빠를 상대로 이게 채무자 몫이 2억 1천이잖아요. 2억 1천을 소송을 제기를 해도 (2억 1천을) 하는 소송은 이거는 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아니죠. 가정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속 그 소송의 실질은 뭡니까?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죠.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하죠. 그 다음에 동생한테 꿔준 거에 대해서 상계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뭐 2억 이길 가능성은 2억 천을 하더라도 뭐 쪼그라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송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받아내서 그냥 채권자들한테 배당한 전략으로 선회를 해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끝냈습니다. 이런 사례가 무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관제인이, 이 상속은 참 어렵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떤 부동산 같은 건 등기부나 전산자료, 세무별 과세증명서에 명확히 나타나지만 임대차는 사실 추적할 길이 없죠. 임대차, 뭐 대여금, 그렇죠?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진술이라든가 자료, 흔적, 여기서 이제 발견해서 발견되는 것만 환가가 되는 거죠. 넘어가는 것도 무지 많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